안녕하세요. 이 영상은 깍꿍님을 위해서 만듭니다. 왜냐하면은 내가 깍꿍님한테 위탁을 할 거기 때문에 돈을 위탁을 하게 되면은 깍꿍님이 돈을 벌어야 되겠죠.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만듭니다. 파생에 대한 영상은 서로 공유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은 파생은 도박이거든요. 도박은 누군가 따면 누군가 반드시 잃는 게 도박이죠. 어, 반반 나눠가지고 누가 따면 누가 반드시 잃습니다. 그리고 판을 연 사람이 대라를 떼지요. 수수료를 떼갑니다. 그리고 국가도 수수료를 떼갑니다. 그러면 결국 돈 버는 사람은 국가와 판을 연 업자밖에 없습니다. 그 와중에 또 메이저 세력은 돈을 잃질 않더라고요. 그래서 메이저 세력이 돈 법니다. 결국은 누군가는 잃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면은 대부분 개미들이고 또 대부분이 누군가 하면은 기관이 됩니다. 결국은 시장을 갖다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 실력 있는 사람이 돈을 벌겠지요. 실력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데 결과적으로는 돈을 누가 버느냐? 외국인이 메이저 세력입니다. 예전에 보면은 이 시장에서 이 시장을 잘 보게 되면은 이 시장에서 그 파생의 비율이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. 근데 지금은 보면은 외국인이 개인과 기관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. 자, 이 선물을 보면은 외국인이 기관과 개인을 합친 것만큼 되고 합친 거 비슷합니다. 비슷하나? 비슷한 게 훨씬 많지요. 뭐 한 두 배 정도, 두 배 이상 많아 보입니다. 이 선물을 갖다가 뭐 17만, 18만 계약 정도 매도 매수를 하고 개인은 7만, 뭐 기관은 만, 합쳐가지고 한 8, 9만 정도 되지요. 그래서 개인과 기관을 합친 것이 외국인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과거에는 개인이 외국인의 10배가 넘었습니다. 그래서 이 파생시장은 외국인에게 완전 장악이 당했습니다. 그래서 가격을 외국인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습니다. 그 가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메이저 세력에게 개인들은 패를 다 보여주고 뭐 화투를 친다든지 뭐 포카를 한다든지와 동일합니다. 이 와중에 돈을 벌려면 또 버는 사람들이 있죠. 뭐 어떻게 버느냐? 짧게 먹고 빠지는 단타. 뭐 잘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추세가 섰을 때 들어가는 거, 뭐 그것도 돈 벌 수 있습니다. 옵션은 한 달에 뭐 최소 한두 번 이상 10배가 납니다. 그 만기주에도 나고, 뭐 당일날도 나고, 만기 당일날, 월중에도 납니다. 10배가 날 때, 뭐 끝에서 끝까지 먹을 수는 없으니까, 무릎부터 뭐 어깨까지 먹는다 그러면은, 뭐 10배 날 때, 뭐 한 3배에서 5배 정도는 잘하면은 벌 수도 있겠지요. 그래서 안전하게 한 달에 2배씩 10달만 연속으로 벌면은 1000배가 됩니다. 그렇게 차곡차곡 모아가는 게 제일 좋고 실력이 좀 떨어진다 해가지고 어쨌거나 추세가 쓸 때 들어가면은 뭐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그 깍꿍님이 지금 추세 매매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런 추세가 나올 때 들어가면 돈을 벌겠지요. 여기서 이런 추세가 들어갈 때는 뭐 조금밖에 안 났습니다. 뭐 10배가 채 안 났거든요. 10배 난 것도 있는데. 그리고 여기서 요거 떨어질 때 10배가 났습니다. 요때는 안 나고 요날 이때 샀으면은 뭐 1박 2일 만에 10배가 났겠지요. 난 여기서 좀 난다고 봤거든요. 여기서 10배가 났고 지금 여기서부터 어제부터 해가지고 어제 금요일입니다. 금요일부터 요 저점을 뚫고 내려오면서 한 10배 이상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걸 다 하면 20배가 아니고 100배가 되거든요. 그래서 요 짧은 기간에 100배가 난다고 봤는데 이거를 못 먹었습니다. 올라가 가지고 내려올 때가 요쯤이라고 생각했는데 높이가 조금 더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나는 어쨌거나
요 근방에서 꼭대기를 칠 거다 했는데 지금 여기서 슈팅이 강하게 나와가지고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횡보를 하면서 옵션 가격, 그러니까 프리미엄과 변동성을 줄이면서 여기와 여기에서 제일 바닥을 쳤지요. 단가가 여기가 사실은 바닥이 돼야 되는데 장중에는 여기와 여기가 바닥이었습니다. 호가 따라 좀 틀리겠지만 내가 보는 호가는, 그리고 10배가 좀 넘게 났지요. 종가까지. 근데 이거를 갖다가 먹으려면은 추세 매매를 완전히 해야 됩니다. 추세 매매를. 그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지요. 이 와중에 올라가고 내려온다를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매매를 갖다가 진입을 갖다가 본다고 분봉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추세를 갖다가 놓치기가 쉽습니다. 이 추세가 이렇게 보면 이때 추세가 무너졌거든요. 그럼 이날은 들어가야 되거든요. 이날 들어가면 좀 빠르긴 하지만 들어가야 되는 날이고, 이날은 눌림이 한번 들어왔고 단가는 그러니까 지수는 떨어졌지만은 그 옵션 가격에서는 눌림이 들어왔습니다. 이 단가, 이 저점만큼 내려왔거든요. 요 날입니다. 이 날이 아니고 요 날 두 개를 비교하면은 시세가 나야 되는데 안 났거든요. 그리고 내려왔습니다. 금요일 날 이 절반 정도 조정 들어왔다가 월요일 날 이 쌍바닥을 찍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, 또는 금요일이 바닥이고 내려가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해정시를 보게 되면은 해정시에서 미국이 0.78%, 다우, 나스닥, S&P 500 다 내렸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좀 올랐는데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횡보를 올랐다 내렸다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변동성을 좀 줄이거나, 아니면은 지수 조정을 들어와 가지고 변동성을 좀 줄이고 프리미엄 좀 줄여 가지고 그러니까 풋 변동성과 프리미엄을 좀 줄여 가지고 하방으로 내려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나는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내려왔으니까 뭐 충분히 그럴 만도 합니다. 근데 이제 미국장이 하락이 시작된 것 같은데, 하락이 아니라 하락 조정입니다. 왜 내가 그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은 나는 여기서부터 작년 3월 달부터 바닥을 찍고 시작한 게 이까지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일단락이 된 것 같고, 내가 보기에는, 내가 보는 게 다른 사람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. 뭐 고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나, 뭐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 그냥 저 사람 저래 보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. 자꾸 남의 걸 보게 되면 헷갈리거든요. 심지어 깍꿍님이 말하는 걸 내가 들어도 헷갈립니다. 트레이딩 할 때는. 장이 끝난 상태에서 유심히 관찰을 하게 되면은 이렇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는데, 정확하게 장중에는 뭐 그렇게 시간 정리 여유가 없지요. 마음도 급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못 봅니다. 장이 끝나고 나서 보면 정확하게 보는데 장중에는 정확하게 잘 못 봅니다. 움직임도 없고. 그래서 어쨌거나 이 추세가 꺾였을 때 이미 하락이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. 그리고 쭉 떨어졌지요. 이 추세도 꺾였을 때 하락이 됐지요. 추세란 굉장히 중요합니다. 특히 옵션 파생에 있어서 추세는 되게 중요하거든요. 주식에서 파동 가지고 예측하면은 선물보다는 잘 들어맞습니다. 근데 선물에는 주식식에 그 대응을 하게 되면은 확률이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주식에서 뭐 90%, 100% 가까이 벌 가능성을 가진 사람도 선물로 들어가면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. 왜 그런가 하면은 흔들기 같은 경우 이런 게 그 파생이 선물이 주식보다 훨씬 심하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 더 실력자가 들어가 있는 곳이다 보면 됩니다. 실력자를 꺾고 돈을 벌겠다 마음먹으면 힘들고, 그냥 추세에 수긍하겠다 마음먹으면 가능합니다. 앞에 영상에서 내가 얘기를 했죠. 주식에서 돈 벌 확률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버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이다, 1%다. 그럼 파생은
그 100명 안에 든 100명이 100명 중에서 한두 명, 많으면 5명 정도 나온다. 그러니까 만분의 1에서 만분의 5쯤 됩니다. 훨씬 어렵습니다. 그래서 파생을 하지 않는 사람은 파생을 안 건드는 게 좋습니다. 만수무강을 위해서, 건강을 위해서,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안 건드는 게 좋습니다. 그냥 주식은 망하지 않을 회사를 고르면은 눌렀다가 세월 지나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올라가는 놈은 올라갑니다. 근데 파생은 만기가 있어가지고 만기 되면 강제 청산이 들어가니까 없어지고 맙니다. 파생 허상이거든요. 허상 아닙니까? 그 주식은 실물이죠. 현물이고 종이 조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파생과 비교하면은 현물이거든요. 그래서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망하지는 않는데 망해도 부도가 나더라도 뭐 법정 관리 종목 들어가면은 뭐 5분의 1쪽이 나든 10분의 1쪽이 나든 남아는 있는데 이 옵션 쪽은 잘 아시다시피 깍꿍님이 아시다시피 하루 만에 뭐 8, 90% 날라가는 게 예사죠. 어제 10,000원 하던 게 오늘 1,000원 하는 게 예사입니다. 2,000원 하는 게 1,000원, 2,000원 하는 게 예사거든요. 만기일 되면은 더 심하고 만기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 50% 날라가는 게 한순간이죠. 어제 10,000원 하던 게 하루 만에 5,000원도 되고 4,000원도 됩니다. 그건 월물 중에도 그렇습니다. 한 이틀 지나면 2, 3일 지나면은 10,000원짜리가 2,000원, 3,000원, 2,000원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. 뭐 심지어 1,000몇백 원까지. 그러면 반대 포지션은 그만큼 깨지는 만큼 올라가냐 하면 통상적으로 잘 안 올라가죠. 뭐 올라가기도 하고 안 올라가기도 합니다.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죠. 뭐 복잡하게 다 설명해봐야 뭐 다 아는 얘기일 거고. 자,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내가 이 동그라미 신었고 여기 동그라미 신었지요. 이거를 뚫을 때 가격이 급등하겠죠. 요거를 뚫을 때 가격이 더 급등하겠죠. 나는 지금 하방 쪽으로 시세가 좀 나지 않을까. 이것만 뚫을지, 이거를 못 뚫을지, 요것만 뚫을지, 요까지 뚫을지가 상당히 나는 궁금한 상황입니다. 왜냐하면 이것 뚫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 여기서 10배쯤 납니다. 그리고 이것 뚫고 내려가면은 한 100배쯤 납니다. 그래서 이것 뚫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입니다. 또 그게 시간이 중요하죠. 언제 뚫느냐. 이번 월물 안에 뚫느냐, 다음 월물로 넘어가느냐, 또는 뭐 2, 3주 안에 뚫느냐, 1, 2주 안에 뚫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천차만별이 되죠. 그래서 추세가 빠르고 강하게 내려갈수록 돈 벌 가능성이 높아지죠. 여기서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수익 옵션 쪽에서는 풋을 잡았으면은 꽤나 나지 않았을까. 특히 이 전저점을 뚫고 내려갈 때는 풋 대가를 잡으면은 더 좋겠지요. 지금 내가 여기서 떨어지는 거는 요거를 깰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는데 바로 떨어질 거냐 조정을 받고 떨어질 거냐 하면은 바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조정을 받고 떨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근데 조정을 받고 떨어질 수도 있고 바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상당히 좀 애매하거든요. 그걸 갖다가 알 수 있으면은 뭐 떼돈을 벌겠지요. 자,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풋을 갖다가 내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게 380입니다. 자, 여기서 바닥에서 이래 보면은 하루 이틀 조정받고 4월 나흘 조정받고, 그러니까 이틀 오르고 조정 하루 받고 이틀 오르고 조정 하루 받고 이틀 오르고 뭐 하락을 했습니다. 하락 이틀하고 조정 한번 받고 뭐 하나 둘 셋 하락 한 2, 3일 하고 이틀 올라가고, 그 다음에 하나 둘 이틀 내리고 하루 이틀 조정받고 또 이틀 내리고 위로 올라가고, 그러니까 한 이틀 올라가고 하루 이틀 조정받습니다. 그러면 금요일 날 조정을 받았다 보고 월요일 화요일은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. 올라가면은 올라가면서 한번 중간에 조정받고 또 올라가겠죠. 뭐 통상 이 앞에를 보니까 이번 8월 달부터 뭐 지금 9월 달까지는 한 두 번 오르고 이틀 오르고 하루 조정받고 이틀 오르고 하루 조정받고를 연달아 하고 있습니다. 이틀 내리고 하루 조정받고 이틀 내리고 하루 조정받고
이틀 내리고 뭐 하루 조정받는 그 형태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월요일 날 진입을 하는 게 좋겠다. 상을 보고 저점에 잡을수록 좋다. 나는 지금 380을 노리고 있는데 왜냐 하면은 대략 그냥 그어봤을 때 한 366 정도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들었습니다. 며칠 전에 봤을 때 들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잡아야 되겠다. 왜냐 만약에 이까지 366까지 만기일 가까이 돼서 좀 늦게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거의 뭐 이 가격이 별 오르는 것 없이 가게 되거든요. 근데 380 정도를 잡게 되면은 지금 1.0 정도 되잖아요. 1.0 정도 되니까 나는 이게 더 많이 내려오면 좋다. 고점이 1.5였으니까 뭐 0.7대 정도 내려오면 내가 잡고 싶다.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지금도 하고 있고. 그래서 월요일 보고 들어갈 예정인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이 380이 내 예상과 다르게 366 정도까지 못 내려오고 한 375 정도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한 5배는 나지요. 뭐 더 안 내려오면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 보면은 지금 거래량이 제일 많은 게 중요한 겁니다. 어떤 게 제일 거래량이 많냐를 보고 어떤 걸 타겟으로 삼을까 볼 필요가 있거든요. 지금 그 ATM이 얼마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. ATM이 지금 빨간 게 뭐 7.3이고 7.0이죠.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많이 거래되는 게 427이 많이 거래됩니다. 425도 많이 거래됐네요. 5만 계약이 넘으니까. 그러니까 이 위쪽을 잘 보고 또 밑도 잘 보고 이 프리미엄이 어떻게 빠지는가도 잘 보고 변동성이 어떻게 빠지는가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또 변동성이라는 게 사람마다 프로그램마다 이 계산하기 다 틀리니까 우리 같이 이제 뭐 깍꿍님도 나도 프로그램이 없는데 깍꿍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있는 사람 같으면 내 영상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. 이 옵션에서는 항상 그 뭐라 그러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. 사람이 해도 그렇고 기계에도 그렇습니다. 기계도 한 번씩 에러가 나거든요. 기계 에러 나면은 그 안에 있는 돈 다 틀립니다. 뭐 몇십억이 있든 1, 200억이 있든 다 틀립니다. 그 시스템 에러 나가지고 좀 돌려달라고 가져간 사람 찾아가도 안 돌려줍니다. 돌려준 예도 없고 항상 사고가 납니다. 옵션 가격 보면은 항상 알 수 있습니다. 뭐 빈침이나 아래 위로 빈침 꼬리를 길게 단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사고입니다. 뭐 매도를 한다 하다가 매수를 한 경우도 있고 매수 매도가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뭐 사고가 많습니다. 그래서 트레이딩 하는 사람은 절대 그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. 술을 마셔도 되는 거는 뭐 한 일주일 정도 쉴 때 어차피 일주일 쉬게 되면은 감각이 무디지거든요. 뭐 그때는 뭐 하루 이틀 술 먹고 다음 시작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다시 적응 기간을 가지고 다시 하는 게 좋습니다. 아니면은 잘 못 봅니다. 항상 잃습니다. 옵션에서 매수와 매도가 있지요. 누가 벌 가능성이 높냐면 매도가 벌 가능성이 많습니다. 매수가 적습니다. 매수에서는 정말 손질을 잘해야 됩니다. 아니다 싶으면 바로 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원칙을 가지고 임해야 됩니다. 매수는 몰빵은 건물입니다. 몰빵은 100% 망합니다. 절대로 몰빵에 다 벌 수가 없거든요. 한 번에 자기 가진 재산에 자산의 일정 부분씩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100%라는 건 없기 때문에 내려가다가 올라올 때 뭐 이틀 오르고 하루 쉬고 이틀 오르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올라왔거든요. 올라올 때 그래 보면은 이 종합지수하고 좀 틀리죠. 옵션 가격과 종합지수가 좀 다릅니다. 어찌 보면 많이 다릅니다. 선물하고도 좀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. 옵션 가격이 연달아 올라가면은 이 변동성이 커집니다. 머물러 있으면 변동성이 줄어듭니다. 가만히 있는데 변동성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자리에 있는데 옵션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. 하루가 지나면 시간 가치가 떨어지면서 줄어야 되는데 올라가는 경우는 변동성이 늘어서 그렇거든요.
그런 부분을 갖다가 뭐 때문에 늘었다를 가지고 프리미엄 늘었다를 가지고 뭐가 늘어서 어떻니 저떻니 뭐 얘기를 하는데, 시간 가치는 날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거는 확실한 거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는다는 거는 뭐 다른 요소들이 늘은 거죠. 자, 나는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데 더 공격적이면은 풋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된 게 360입니다. 360이 0.11에서 0.4 뭐 얼마까지 올라왔지요. 대략 4배 가까이, 4배 정도 이제 올라갔습니다. 최저점 대비. 그리고 조정을 안 받았죠. 나는 이게 절반 0.2 정도 오면은 잡아야 되겠다 했는데 어제 살짝 찍고 갔어요. 그래서 이것도 놓쳤구나 생각을 하고 있고, 내일 만약에 이 밑으로 떨어진다면은 뭐 절호의 기회다 생각을 합니다. 또 재수 없이 또 한 일주일 정도 횡보를 하면은 더 재수 없어지는 건데, 그래서 분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분할을, 이거는 주식같이 매일 들어가면 안 됩니다. 횡보를 하면은 일주일, 이주일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 횡보를 많이 하면은 그쪽 방향으로 파열이 굉장히 큽니다. 자, 이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내려오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. 내려올 때, 올라갈 때 1 ABC로 올라갔으니까 내려올 때는 1, 2, 3, 4, 5로 내려오지 않을까.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꼭대기고 이게 1이고 2고 3이고 4 조정 받으면 그 다음에 5가 내려오지 않을까,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방향이 지금 내가 이 추세를 껐을 때, 추세가 가지고 밑으로 내려왔다 조정을 받아도 하방이거든요. 어쨌거나 이걸 A라 보고 이걸 B라 볼 때, 이 전체를 B라 볼 때, 여기서부터 하나의 파동이 끝났고 여기서 파동이 끝났는지 끝이 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난 일단 끝났다고 봅니다. 그리고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 또 조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. 이 조정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. 이 알아야 되거든요.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기간을. 그래서 잘 모르니까 분할로 접근을 한다. 이거는 암만 커도 분할을 4개 이상, 암만 적어도 4개 이상 해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 번에 25 이상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. 절대로 안 되고, 이 추세 자체에서도 100이 있으면은 절반 이상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. 틀리면 다 날아가거든요. 도박은 그렇습니다. 주식은 방향이 틀리도 상당 부분 자산이 남아있지만은, 주식에서 예를 들어 방향이 틀려가지고 내가 5% 날아갔다. 그러면은 옵션에서는 주식에서 5% 날아갈 정도로 방향을 틀리면 옵션에서는 95% 이상 날아갑니다. 없습니다. 자산이. 그래서 조금 틀릴 때 빨리 손절할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은 추세가 하방이기 때문에 또 월물 초반이니까 이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게 조금 적습니다. 그래도 지금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겠지요. 그래서 용감하면은 제일 밑에 거를 잡아도 되고, 아직 월물 초반이니까 조금 찝찝하다, 나는 많이 안 먹어도 되지만은 한 10배 정도는 먹고 싶다 하면은 380 정도를 잡는 게 좋습니다. 내가 370 정도는 한번 찍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. 370을 찍으면 380에 370까지 10.0은 되잖아요. 그럼 최소 10배는 한다는 얘기거든요. 10배가 적다면 적은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, 최소 10배 20배 정도 난다고 볼 때 100배 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. 대신에 반대로 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. 자, 그러면은 지금 밑으로 떨어진다고 보고 있죠. 보고 있는데 난 한 10배 정도 먹을 생각을 하고 들어간다 이러면은 콜 쪽으로 해가지고 한 10% 정도는 콜 쪽으로 해치를 걸어 놓으세요. 만에 하나 내가 틀렸을 때, 지금 크게 움직일 거라는 데는 나는 생각을 그래 하고 있거든요. 이번 월물 안에 크게 움직일 거다. 하방으로 최소 10배는 날 거다. 370까지는 갈 거다. 그럼 380짜리가 10배는 날 거다. 내가 깍꿍님한테 나한테 주겠다는 돈을 위에 많은 1이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. 여기서 여기까지 나니까, 지금 돈 얼마 안 되니까 10배가 더 늘어나면은 나는 돈이 커지잖아요. 그래 받는 게 내가 낫지. 그 얼마 안 되는 돈 받아봐야 그 있으나 없으나 내는데 별 차이 없잖아요. 또 깍꿍님이 그 돈을 운용을 하게 되면은 내가 깍꿍님한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겠죠.
왜냐하면 나도 돈 벌어야 되니까. 그리고 그 수익의 절반을 내가 까꿍님한테 드린다 했잖아요. 까꿍님도 손해보는 거 없어요. 나도 손해보는 거 없어요. 까꿍님 주겠다는 거 받았을 뿐이고 그 돈을 좀 부풀리 가지고 내가 받겠다는 건데 나도 덕이고 까꿍님도 덕입니다, 결과적으로. 그래서 나는 하겠다는 건데 뭐 가부만 댓글로 알려주시면 됩니다. 뭐 하지 않으면 내가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나는 한다고 보고 이제 하는 건데 뭐 안 하게 되면 댓글로 안 한다고 해주시고 하겠다 그러면 댓글로 하겠다고 해주세요. 자,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행보 조정을 좀 하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. 둘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들어갈 금액의 일부를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. 바로 가면은 바로 먹어야 되고 조정을 받고 내려가면은 조정 받아서 바닥을 잡고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. 이거는 3번, 4번 들어가면 틀린 겁니다. 손절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3번, 4번 기다려줄 여유가 없거든요. 매수 쪽은. 매도도 요즘 좀 바뀌어가지고 정거금이 많아져가 조금만 그 반대쪽으로 가더라도 뭐 반대매매 내겠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하도 룰을 자주 바꾸니까 자기들 유리한 쪽을 자주 바꾸니까 뭐 상당히 불편합니다. 그리고 양매도를 치면 정거금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.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꾸 룰이 바뀌니까 뭐 좀 불편은 합니다. 그리고 매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. 매도보다 더 위험한 게 왜냐하면 매수는 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. 매수는 뭐 90% 이상 지지요. 근데 매도는 90% 이상 이깁니다. 버티면은 항상 갔다가 조정을 받거든요. 조정 받으면 손실 났다 다 들어옵니다, 다시. 근데 매수는 방향을 조정 받았다 다시 그저로 오면은 거의 자산의 절반이 날아가고 없지요. 그래서 이제 질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. 그래서 옵션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하는 게 맞습니다. 한 달에 한두 번. 왜냐하면 한 달에 한두 번만 추세에 따라가지 늘 가는 건 아니거든요. 매수하는 사람이 계속 시장에 돈을 집어넣으면은 그거는 결과가 뻔합니다. 자, 요 위에 있는 게 결국 한 달, 두 달 지나면서 한 달 지나면은 1.5가 거의 0.15 이하로 떨어지죠. 10분의 1쪽 납니다. 통상적으로 한 달 만에 매수는 10분의 1쪽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. 10분의 1쪽, 20분의 1쪽이 반드시 나거든요. 내가 가진 게 안 나면 반대쪽이 납니다. 그게 옵션이거든요. 시간 가치가 줄어들면은 이 보험하고 똑같습니다. 자동차 보험 넣어놓으면은 매일 1할로 그 시간 가치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? 내가 365만 원을 줬다. 그럼 하루에 만 원씩 계속 날아가는 거죠. 가치가. 근데 한 달 안에 내가 1,000마디 사고 났다. 이러면 내가 보험금 1,000만 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? 뭐 실제로 1,000만 원 못 받지만은 1,000만 났다면 1,000만 원 받잖아요. 그럼 내가 365만 원 넣어가지고 1,000만 원 받으니까 내가 이기다. 이래 되는데 그러면 매수해서 이기려면은 잘 고르고 있다가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. 계속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. 그래서 이 매수를 하는 사람은 1봉과 60분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진입을 할 때는 15분봉을 보는 게 좋습니다. 너무 끄트머리 딱 잡으려고 그러면 잘 안 잡히거든요. 팔 때도 너무 끄트머리 팔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알 수가 없습니다. 그건 거품이기 때문에 오파가 올라가야 되면 거품이니까 얼만큼 갈지 모릅니다. 그러면 오파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좋겠죠. 자, 지금 여기서 이만큼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또 여기서 이만큼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죠. 여기서부터 이래 내렸다 올랐다 이만큼 내려올 때 10배가 났습니다. 물론 10배가 난 건 여기서 이만큼 내려올 때 10배가 난 거죠. 여기서 여기까지 하루 만에 10배가 났습니다. 전체는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만큼 10배가 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만큼 10배가 났죠. 그래서 이런 행보기간에서는 프리미엄이 계속 줄면서 가격이 줄어듭니다. 따라서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바로 이래 올라갈지 내려왔다가 횡보를 좀 했다가 내려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특히 그 1, 2, 3, 4, 5 여기는 ABC죠. 지금은 내가 1, 2, 3, 4, 8, 5 보죠.
사포는 통상적으로 좀 깁니다. 길거든요. 긴데 여기서는 얼마나 길지 모르겠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서 그 C에 A, B, C에 A에 뭐 이래 되거든요. 나는 이거 뚫고 내려온다고 보니까. 그래서 요 부분에서 내려올 때 나는 벌겠다 쪽인데, 여기서 이번 달 안에 370m를 한 번에 내려온다. 그래서 10배는 난다. 이래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깍꿍님이 일부를 들어가면 좋겠다. 내 돈은 집어넣어주면 좋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반의 반쪽이 났다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좀 적게 먹겠죠. 그래도 370은 이것 뚫고 내려온다고 보기 때문에, 370이 어디냐 하면은 2829네요. 2829면 상당히 많이 내려오네요. 야, 이까지 안 내려오고 만약에 375까지 내려온다 하면은 2868, 그래도 뭐 2000이 뚫리니까 뭐 대단히 많이 내려오네요. 380까지 내려도 2900인데 요 정도 됩니다. 380까지 내려도 어쨌거나 뭐 월물 중에는 뭐 그 가격까지 안 닿아도 프리미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받고 들어가는 타이밍은 내가 그 깍꿍님께 이름을 하겠습니다. 이름을 하겠고, 나한테 주려는 돈이 얼마인지 좀 알려주시고, 그걸 갖다가 얼마에 들어갔다 정도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금액이 모자라면은 그 뭐 깍꿍님과 같이 어불려서 해도 되고, 아니면은 여기서 보면은 미니가 있습니다. 미니는 이거의 5분의 1이거든요. 미니도 들어가셔도 됩니다. 만약에 미니가 들어갈 돈도 안 된다 그러면은 깍꿍님 돈 들어갈 때 내 거를 일정 비율로 같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 나는 지금 추세가 하방이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. 하방인데 하방이 꺾이지 않았다 하고 보고 있고, 자, 여기 추세를 그었지요. 자,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연결했습니다. 이 저점과 이 저점 연결했고, 또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연결을 합니다. 그게 뭐 여의치 않으면은 요거를 갖다가 이 저점을 연결한 선을 카피를 내가 위로 올립니다. 그럼 요런 선이 나오겠지요. 요런 선이 나오면 이게 또 하나의 추세가 됩니다. 이 추세에서 뭐 장중에 뚫을 수도 있거든요. 조정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뚫을 때 한 번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.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냥 깍꿍님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. 그 푸스의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. 내가 보는 게 깍꿍님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. 뭐 같으면 들어가시면 되고 다르면 안 들어가시면 되고 알아서 하십시오. 그래서 여기 추세까지 올라올 때 올라오고 뚫으면은, 만약 올라와서 뚫었다 이러면은 뚫을 때쯤 되면은 그 힘이 얼마나 강하냐를 알 수가 있지요. 힘을 보고 대략적으로 판단합니다. 그리고 힘이 밀릴 때 그때쯤 풋으로 들어가면 됩니다. 힘이 밀릴 때 콜은 가격이 확 줄어들지만은 반대편에 있는 풋은 밀린다고 갑자기 풋 값이 오르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살짝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줬다가 다시 밀리죠. 그러면 반등을 줄 때 그 가격 비슷하게 또 내려갑니다. 그래서 시가를 갖다가 끄트머리 딱 잡았다고 해서 그 가격에서 제일 저가가 되지는 않습니다. 잘 알고 계시죠, 깍꿍님? 자,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나는 지금 하방으로 보고 있고, 깍꿍님이 지금 하방으로 들어갈 때 그때 이 자금을 내 돈이죠. 이제 깍꿍님한테 준다고 했으니까 그 내 돈을 깍꿍님과 같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 깍꿍님이 안 들어가면은 내 돈만 가지고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에 깍꿍님은 안 들어가겠다 하면은 내 돈을 갖다가 미니 풋 있죠. 풀 미니 돈이 안 되면은 풋 미니 제일 외가라도 넣어 주세요. 제일 외가라도. 내일은 이번 월물은 제일 외가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. 이 매매를 하다 보면은 제일 이 지수는 그러니까 지수라 그러면은, 그러니까 우리는 이
코스피 200이 현물입니다. 옵션과 선물은 코스피 200이 현물인데 그 코스피 200을 예전에 먼 모를 때 한 20년 전에는 삼성전자를 켜놓고 분봉을 켜놓고 코스피 분봉을 켜놓고 코스피 200 분봉을 켜놓고 선물 분봉을 켜놓고 이렇게 매매했습니다. 그래가 제일 잘 맞는 거를 보면서 따라 매매를 했거든요. 근데 사실은 대부분은 코스피 200의 현물이지만은 코스피 200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몸체지 본체지만은 선물을 따라갑니다. 만기날이 아니면은 만기날에도 선물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대부분 이 선물을 많이 따라갑니다. 베이시스가 좀 버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옵션은 선물을 보고 거래하는 거다. 지수를 보고 거래하는 것도 코스피 200을 보고 거래하는 것도 아니다. 선물을 보고 거래하는 거다. 자, 내가 그 숙제낸 것들이 이런 겁니다. 옵션의 기본이 뭐냐? 옵션은 뭐를 보고 거래를 해야 되냐? 뭐를 가격의 기본으로 삼아야 되냐? 뭐 이런 부분이죠. 이런 거는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는 이 시장이 위축되어 있다든지 뭐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. 자, 내가 질문을 하면은 초등학교 한 6학년한테 가르치겠다 또는 중학교 1학년 정도한테 가르치겠다 생각으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. 나한테 가르치겠다가 아니고 내 자녀들에게 옵션을 가르쳐 보겠다 또는 뭐 한 초등학교 한 6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요 정도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하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 가르쳐야 됩니다. 그래 가르치면은 본인이 뭐를 아는지 뭐를 모르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. 그 메타인지가 가능합니다. 메타인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도 모르고 옵션 시장에 있으면 100% 당합니다. 내가 뭐를 잘하는지 내가 뭐를 못하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론으로 또는 어떤 기법으로 내가 돈을 벌었는지 어떨 때 돈을 못 벌었는지 10년을 했다고 하니까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? 내가 주식의 신을 보면서 옛날에 과거가 이렇게 생각이 쭉 나듯이 옵션에 대한 뭐 소설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. 뭐 보면 좋을 건데 이 옵션에 대한 것도 그 어떤 개념을 가지고 각각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. 개념을 가지고 분명히 이 선물 지수를 맞췄는데 불구하고 옵션 하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손실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 경우 당하면 너무 억울하거든요. 맞췄는데. 그래서 이 옵션은 추세가 한번 설 때 들어가는 게 좋다. 특히 100포인트 이상 움직인다 싶을 때 들어가야 된다. 100포인트 이상 움직일 때.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50포인트 이상 움직이겠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들어가야 수익이 납니다. 옵션 만기일이 다 돼가면 좀 달라지죠. 그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또는 조금만 움직여도 많이 움직이는데 수익이 안 나기도 합니다. 그걸 잘 봐야 됩니다. 왜냐면 맞추고도 손실 나면은 화나거든요. 그래서 매도는 그런 일이 없는데 매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. 왜냐하면 시간 가치가 계속 없어지면은 매수는 계속 쪼그라드는 상황이고 매도는 같은 방향일 때 계속 늘어납니다. 대신에 돈이 많이 필요하고 또 재수없이 거꾸로 봐가지고 많이 얻어맞았을 때 뱉어내야 될 돈이 너무 많다는 게 큰 단점이죠. 그리고 반대매매 나가면 그 포지션 다시 못 잡습니다. 정금이 부족해서 풀로 들어가면은. 그래서 지금 개인이 이제 매도로서 자금이 적은 개인이 매도로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없애버리다시피 만들어 놨습니다. 제도가 또 지나가지고 수익이 별로 안 나면은 바꾸기도 합니다. 지금은 이 옵션을 갖다가 외국인들이 이 메이저 세력들이 해지 형태로 많이 이용을 해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해지 형태로 해먹고 있는데 개인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쪽으로 투매가 생겨 가지고 많이 움직여 버리면은 포지션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인의 그 진입 장벽을 굉장히 높여놨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는 이 투매가 놓든지 하면은 그 제어가 안 됐거든요. 제어가 안 됐고 지금은 투매도 잘 안 나올 뿐더러 투매가 나와도 웬만한 건 다 제어가 됩니다. 외국인들이. 왜냐하면은 이 콜에서 보면은 풋에서 보면은 옵션에서 보면은
외국인이 뭐 1,500억, 2,000억, 2,100억 이렇게 매매를 할 때 기관이 꼴랑 뭐 70억, 90억, 10분의 1도 안 되죠. 끼고도 안 가는 겁니다. 영향을 못 미칩니다.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. 3분의 1밖에 안 되죠.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10배가 됐을 때도 외국인이 시장을 마음대로 흔들었는데 외국인이 그때보다 뭐 수십 배 더 커졌습니다. 수십 배가 뭐냐? 그건 뭐 수십 배는 맞네요. 수십 배 더 커졌습니다. 수십 배가 아니고 수백 배 더 커진 거네요. 외국인이. 외국인이 예전으로 따지면은 뭐 한 50억, 60억 이렇게 거래하다가 지금 500억, 600억도 아니고 뭐 천몇백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뭐 100배는 아니고 수십 배네요. 수십 배가 커졌는데 자, 요런 상황에서 이 적응을 잘해야 됩니다. 일단은 나는 지금 하방으로 보기 때문에 상방 조정이 끝난 하방입니다. 상방 조정이 어제 끝났을 수도 있고 좀 더 갈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. 내가 엊그제 말씀을 드린 게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외국인들 그러니까 다우, 나스닥 뭐 이런 걸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우, 나스닥의 추세에 관해서는 주식을 할 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깍꿍님이 마저 보시기 바랍니다. 이 영상은 이걸로 일단은 마칠게요. 이거는 주식 영상만큼 자주는 못 올리고 간간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